네, 달마시안과 함께하는 아름다운 세상. 예, 아름다운 세상. 나는 양파 사진이 없으면 방송도 못하는 놈이다. 세 번째 방송을 하고 한동안 방송이 없었습니다. 사실 내가 아름다운 세상이라는 방송을 기획하게 된 경위는 여러분이 뭐 옛날에 이제 들으셨을 것처럼 세상이 족같기 때문에 그 족같은 이야기들을 좀 나눠보자. 같이 한번 나눠보자. 뭐 그런 취지였는데 나는 사실 방송을 기획하고 그리고 주변에 찾아오면은 족같이 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을 줄 알았어요. 근데 생각보다 다들 너무 잘 살더라고. 그래서 한동안 이제 족같이 사는 사람들을 못 찾다가 최근에 그 대기업 다니는 고 사무직 직원입니다. 고 직원인데 아무튼 인터뷰를 하고 싶다고 말씀을 하셔서 얘기를 해보고 싶다고 말씀하셔가지고 마침 이제 되게 오랜만에 아무튼 방송 소재를 찾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는 일단 앞서서 알려드리자면은 어 앞서서 알려드리자면은 일단 그 대기업에 좀 초점을 맞추고 싶었지만은 어쨌건 그 인터뷰하는 본인이 얘기하고 싶은 거는 사무직 직원으로서의 사무직 노동자로서의 어떤 청년의 입장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니까 직장 내 어떤 문화라든지 아니면 뭐 청년 노동자의 어떤 입장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일단 포괄적으로 한번 얘기하고 싶어 하고 그렇기 때문에 뭐 대기업 자체 어떤 특성도 그 안에 묻어나겠지만은 일단 그런 점을 염두에 두시고 인터뷰를 들어보시면은 그걸로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연결해 보죠. 예,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그 음성 변조는 굉장히 들어도 적응이 되지 않나요? 그 네, 대충 그 지역이나 그런 건 얘기하실 필요 없고 네, 대충 이제 어떤 기업에서 이제 어떤 일을 하는지를 먼저 소개를 해주시죠. 네, 일단 저는 직무가, 세일즈 앤 마케팅이라고 네, 영업과 마케팅을 함께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회사는 이미 뭐 이제 다들 알만한 회사고요. 네, 네, 뭐 지역은 뭐 출장을 많이 다니기 때문에 네. 뭐 전국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그럼 주로 영업인가요? 영업도 하고 그 마케팅 업무도 같이 합니다. 아, 마케팅도 하고 영업도 하고. 네, 네, 그럼 알겠습니다. 일단 그러면은 크게 저한테 말씀해 주실 내용을 크게 세 가지로 나눠서 이제 얘기해 주셨는데 네. 일단은 이제 회사 생활이 많이 힘들죠? 아마 뭐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까요? 일은 얼마쯤 하셨죠? 제가 토탈로 한 게 3년 했습니다. 그 회사에서 한 게요? 이 회사에서 한 거는 2년이고, 네. 직전 회사에서는 1년 했습니다. 그럼 이제 직전 회사하고 이 회사에서 이제 사실 비슷하게 느낀 점이 있다는 말씀이죠? 뭐, 다들 말해요. 어딜 가나 다 똑같을 거라고. 네. 실제로 그럼 그렇게 느끼고요. 네. 회사 규모는 똑같습니다. 어떤 거예요? 지난 회사하고 이번 회사하고 규모가 비슷한가요? 아니면은 차이가 좀 있나요? 지금 회사 규모가 훨씬 크죠. 아, 훨씬 큰데도 비슷하다. 예. 돈은 많이 주나요? 옛날에 비해서? 비슷합니다. 아, 돈은 비슷하고 회사 규모가 네. 커져도. 네. 아,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무엇이 청년들에게 회사를 떠나게 하는가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적어주셨는데, 먼저 이제 네. 집단주의 문화를 꼽아주셨어요. 네, 괄호 해가지고, 맞습니다. 괄호 해가지고 이제 군대 문화라고 꼽아주셨는데, 여기 대해서 한번 네. 좀 말씀해 주시죠. 네, 일단은 이제 일제 잔재라고 사람들이 보통 말을 하는데, 네, 일단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어느 정도 동의를 하지만, 네, 아마 좀 왜곡된 군대 문화라고 해야 되나? 이제 예전에 저희가 크게 경제 발전을 하면서 이제 다 같이 뭐든지 하자. 뭐 이런 네, 문화가 강했었잖아요. 네,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문화들이 이제 지금까지 그대로 와서 지금 현대 사회에 이제 지금 현재 청년들이 이제 가지고 있는 가치관과 굉장히 이제 불협화음을 이제 일으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뭐 처음으로 먼저 예를 들자고 하면은 네. 이제 무조건 퇴근을 다 같이 해야 돼요.
일이 윗사람이 퇴근, 예, 네, 예. 네, 말씀. 윗사람이 퇴근을 하지 않으면, 예, 윗사람이 네. 퇴근을 하지 않으면은 밑에 사람은 당연히 퇴근을 하지 못합니다. 그러면 보통 몇 시쯤 퇴근합니까? 윗사람이 일찍 퇴근해도 밑에 사람들은 일이 나가 있기 때문에 해야 되기 때문에 정말 빨리 가도 7시입니다. 원래 이제 마치는 시간 6시일 거고, 그죠? 예, 맞습니다. 많이 늦게 가면 얼마쯤 늦게 가나요? 12시, 1시 이렇게 합니다. 아, 그 네, 쉬는 시간이 없죠. 야근 수당은 줘요? 아시겠지만 모든 사무직, 그러니까 공기업 제외하고 모든 예, 사무직, 예, 인원들에 대해서는 야근 수당이 없습니다. 시벌놈들이네. 예. 이거 그렇게 욕하라고 만든 방송이기 때문에 욕해도 괜찮아요. 네, 예, 예, 그 어차피 실명도 안 갈 거기 때문에 족 같은 새끼라고 상사를 욕해도 괜찮아요. 네, 아무튼 그러면은 오늘은 좀 네. 일찍 집에 간 택입니까? 오늘은 집에 도착하니까 8시였어요. 네, 오늘 좀 빠른 아, 편이죠. 하하. 네, 알겠습니다. 그럼 계속 네, 말씀해 네. 주시죠. 네. 예, 일단은 뭐 무조건 다 같이 퇴근해야 되고, 이 사람이 퇴근할 때 일을 시키고 나갑니다. 일을 시키고 한다고요? 예, 왜 시발 다음 지금은, 날에 안 시키고 왜 예, 그날 밤에 시키고 떠남? 예, 저도 이해가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자기가 네. 일을 시키고 와서 다음날 아침에 보고를 받고, 그 보고를 받은 거를 그대로 그 위에 상사한테 다시 보고를 합니다. 자기가 내용을 바꿔서. 아, 그러니까 네. 그 이게 수직적인 문화로부터 이게 좀 초래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니 그러면 이제 그 일을 그러니까 뭐 기획안이든 뭐든지 간에 그걸 만들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그걸 제출하면 네. 이제 그 일하신 그 밑에 직원들은 뭐 좀 성과를 인정받습니까? 아니면은 뭐 성과 같은 건 전혀 없습니다. 네, 그리고 예, 알겠습니다. 성과를 네. 인정받고 이런 거는 전혀 없고요. 네. 결과적으로 보면은 진짜 집단주의예요. 예, 다 같이 성과를 내면은 다 같이 누가 일을 더 많이 하던 적게 하든 간에 동일한 보상을 받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아이씨. 그 아니 그 시청자 중에 누가 약간 엘사 느낌이 난다라고 하셨는데 일단 거기서 대답은 L사도 그렇고 네. H사도 그렇고 네. 뭐 다 비슷합니다. 예, 아, 이 업종 자체가 예, 모두 다 비슷하다 보시면 돼요. 뭐 외국계도 다 똑같습니다. 한국화가 돼 있기 때문에 제가 아는 예. 외국계도 다 다를 바가 없습니다. 한국 내 사업장들 아마 또 그따위로 할 거고 네. 뭐 밥도 다 같이 먹고 그다음 식당 선택권도 없다 그러는데 점심 저녁 다 뭐 그렇게 모두 다 함께 모여가지고 저녁은 안 먹습니다. 아 야근하잖아요. 저녁은 먹지 그럼 않습니다. 어떻게 해요? 야근해서 저녁 안 먹습니다. 저녁 안 먹고 일합니다. 그 집에 가서 먹거나 그래요? 집에 와서도 안 먹죠, 거의. 예. 뭐 스트레스 때문에 배고프잖아 그치 가면. 이제 너무 늦어지니까 집에 오면은 야식을 먹으면 안 되거든요. 아 살찌잖아요. 예. 살뭐 먹고 살아야지 일단. 점심을 많이 먹어요, 그래서. 그러면 점심의 경우에는 그냥 뭐 일하시는 게 예. 이제 팀 단위로 그렇게 일하는 거예요? 한 사무실에? 그쵸. 예, 팀 단위로 일을 하죠. 그러면 이제 팀 단위로 밥 먹으러 가고 뭐 그런 건가요? 네, 그렇죠. 이제 외국 간 사람들은 외국 나가서 밥을 먹거나 아니면은 아, 뭐, 네, 뭐 출장 갔으면은 뭐 고객사랑 밥을 먹거나 그렇게 하죠. 근데 뭐 팀 단위로 일하는 거는 사실 뭐 이상한 건 아닌데 그래서 같이 뭐 네, 밥 먹으러 가나 그런 건 사실 이상한 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항상 그렇게 같이 네, 먹나 보죠? 네, 뭐 거의 항상 예, 다 같이 먹고, 예, 좀 그런 경향이 있죠. 뭐 예, 그리고 좀 윗사람이 먹고 싶은 거 위주로 먹고 무조건. 뭐 그 따로 하고 싶다거나 그렇게 한번 의견을 내거나 그래 본 적 있어요? 아니면 주변에 그렇게 얘기하거나 그냥 아예 그런 적 안 먹죠. 같이 먹기 싫으면 아예 안 먹죠. 예, 최근에 여자친구하고 같이 밥을 먹은 횟수하고 그 상사하고 팀장하고 같이 밥 먹은 횟수 중에 어느 게 더 많아요? 뭐 직장 산다고 먹은 게 훨씬 많죠, 당연히. 에, 보기 싫겠다. 상사는 남자입니까 여자입니까? 뭐 아시다시피 대기업들 특히 이쪽 뭐 업종들 중에서는 뭐 남자가 확실히 많습니다, 비중이. 남자라도 결혼하시죠. 뭐 밥도 같이 먹는데 뭐. 아, 그 싫죠.
네, 눈치 문화 같은 건 어떤 건가요? 야, 이제 눈치를 줘요, 서로. 야, 제가 만약에 제 일을 다 했잖아요? 네, 제 일을 다 해도 퇴근하지 못해요. 왜냐면은, 제가 퇴근한다라고 말을 하면은, 뭐 제가 일을 다 했잖아요? 네. 퇴근해요. 아, 먼저 가겠다라고 하면은, 오씨, 너 일 없나 보네? 뭐 이딴 식으로 말해요. 아니 그 상사가 아니고 아무튼 그 예, 같은 그게 예, 직장 동료들끼리도 그런 소리를 해요. 그래서 이제 뭐 네, 일이 없어서 일찍 가지도 못하고 계속 네, 뭐, 예, 네, 그러면 이제 일을 제가 네, 아무리 잘해서 빨리 하잖아요? 네, 예, 겁나 열심히 하잖아요? 뭐, 밥도 안 먹고 쉬는 시간, 남들 담배 피는 시간에 담배도 안 피고, 그렇게 해서 열심히 하잖아요? 네. 그렇게 해도, 뭐, 제가 뭐 일찍 간다라고 하면 일을 더 줘요. 그래서 결국 사람들은 업무 시간에 뭐 대충대충 하는 거죠, 다들. 그런데 결국에는 사실은 일하는 시간에 대충 하게 되는 거고 그러면은 예, 결국 이제 예, 야근 시간에 이제 열심히 몰아서 하는 거죠, 사람들은. 일하기 싫겠네. 야근 수당도 안 준다면서요? 제- 네, 근데 뭐 진짜 요즘 시대와는 이제 모든 거의 제가 생각하기에는 주변 뭐 동종업계도 봐도 그렇고 네네네. 다른 데를 봐도 뭐 블라인드라는 앱 있잖아요. 그런 걸 네네. 봐도 예, 지금 현재 한국 기업들이 지금 현재 청년층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과 너무 괴리가 커서 네. 지금 시대의 변화를 지금 아예 기업 문화 자체를 변화를 못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사실은 그 선생님 주변에 이제 다른 직원들이 이제 선생님처럼 그 상황에 대해서 불만을 갖고 있지만 그걸 예를 들면 이제 저가 이런 방송에 나와서 얘기하거나 아니면 남들한테 그걸 얘기하거나 보통 그러지 않죠. 그러기 힘들죠. 참는 건가요? 왜냐면은 아니면 그냥 수능하는 건가요? 수능하는 사람도 있고요. 네. 예, 뭐 참다가 보통 참다가 수능을 하게 되죠. 그리고 뭔가 이거를 뭔가 말하겠다 해도 뭐 일개 개인 사원이 기업을 이길 수가 없어요. 노조가 없는 있지 않 그러니까 노조가 없다면은 노조가 있어도 사실 대기업 상대로는 사실 많이 힘든 건데 노조가 없이 그냥 개별적인 사원이 예를 들면 일찍 가겠다고 가거나 그러면은 직에서 왕따 당하겠지. 예, 업무 평가를 굉장히 안 좋게 주겠죠. 업무 직장 내 평가들은 왕따 같은 예, 업무 평가는 이제 같은 직원들끼리 합니까? 아닙니다. 무조건 팀장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 아, 사람은. 상사가 합니까? 네. 에... 아, 씨발 그럼 점심 같이 먹어야겠네. 예, 저에게 아무래도 예. 이제 보통 이 대기업들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재벌들이 보통 다 이제 지배권을 가지고 있잖아요. 네, 네, 네. 그렇게 되면 이제 그 재벌들은 자기네들이 스스로가 모든 걸 하나하나를 다 감시하고 싶어 해요. 네. 네, 그래서 이제 뭐 만약에 CEO들을 두는 거죠. 네. 네, CEO들을 두고 뭐 이제 임원들을 두고 이제 그들로 하여금 이제 결국 모든 피라미드의 정점에는 자기가 서야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밑에서 하나 올라오는 거죠. 그러니까 예, 사원들 근데 사이에 예, 저건 수평적 관계는 형성되지는 못하고 네, 무조건 수직적인 관계에 뜨죠. 네, 그러면은 일하다가 이제 그만두는 사람도 되게 많습니까? 네, 그러니까 많죠. 제가 이제 얘기하는 거는 그만두는 사람은 많을 텐데 그 중에 이제 일하는 게 족같아서 이제 그만두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일이 어렵다거나 그런 게 아니고 회사 분위기나 예, 아니면 많이 봤어요. 예. 그것 보통 그러면 그만두는 이유가 보통 그런 것 때문인가요? 그렇죠. 뭐 일단은 뭐 공기업을 준비하려고 많이 그만두고요. 아, 네네네. 예, 공기업을 준비하려고 아니면 뭐 대학원 가는 사람도 많이 봤고 아, 아니면 전문직 자격증을 준비하려고 그만두는 사람들도 많이 봤고. 제 생각에 대학원은 인생을 더 망치는 길인 것 같고 네. 알겠습니다. 보통 대학원 간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뭐 다른 기업으로 이직을 하거나 아니면 공기업으로 하거나 그런 사람 많이 봤습니다. 공기업은 그러면은 일단 지금 공기업에 계신 건 아니지만은 공기업은 네, 지금 계신 그런 사기업들보다는 훨씬 문화가 좋다고 생각하시나요? 케이스 바이 케이스입니다. 공기업보다 여기보다 더 심한 데도 많아요. 공기업들 중에. 그래도 거긴 야근 수당은 주잖아요. 야근 수당이 제한이 있어요. 그거 아시죠?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예, 예, 한 달에 24시간인가 하면 더 이상 야근 수당을 못 받아요. 아, 근데 그 그 이상. 사람들은 예, 빡센데 걸리면은 주말에도 야근 수당 없이 나와서 추가 근무 수당 없이 나와서 일해야 돼요.
그런 음, 경우 많이 봤습니다. 공기업이라도. 사실 원칙적으로 그 야근 수당을 그 이상 못 주는 거는 그 이상 일하지 말라는 건데 씹새끼들이 우리 처음 이래서 이제 그렇죠. 이게 시키지. 예, 모든 예. 게 다 수직적인 문화 때문에 발생하는 것들이죠. 윗사람들이 지시를 하면은 밑에 사람들은 무조건 순응하고 따라야 된다라는 구시대적인 그런 유물인 거죠. 일단 그러면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휴게 시간이 보장되지 않는다고 하는데 요게 실제 네. 업무상 지금 몇 시 출근해서 몇 시 퇴근합니까? 이게 정시 이제 그게 예. 원래 9 to 6예요. 9 to 6. 그러면은 그 중에 이제 보장돼 있는 휴게 시간이 아무것도 없는 건가요? 뭐 점심 시간에도 시도 때도 없이 연락 오고요. 네. 퇴근하고 난 다음에라도 뭐 시도 때도 연락이 옵니다. 사실 이제 법적으로 네. 생각하면 4시간 네. 근무에 30분은 그 휴게 시간이 의무적으로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보통 8시간 그러니까 네. 9 to 6 하면은 8시간 근무잖아요. 9시간인데 그 네. 중에 1시간을 휴게 시간으로 빼가지고 8시간 근무에다가 네. 1시간 휴식해서 보통 그걸 점심시간으로 빼는데 네. 일반적으로 그런데 그러면 네. 점심시간조차도 사실 제대로 보장이 된다는 거고 네. 점심시간도 그렇죠. 사실 이제 예, 전화를 계속 받아야 되니까. 그리고 족같은 상사 얼굴 계속 봐야 되는 거고 네. 네. 그러면 회사에 혹시 휴식 공간이나 그런 건 마련돼 있어요? 전혀 없죠. 여자 직원 휴게실만 있습니다. 아, 여직원들은 휴게실이 있고 남자 네. 직원들은 그냥 뭐 밖에 죽으라는 네. 담배나 펴라. 네. 보통 그렇죠. 그런데 막 여자 직원 휴게실 뭐 이런 데는 뭐 침대 같은 것도 있고 마- 뭐 그런 것도 많은데 네. 남자 직원 휴게실은 없고 그냥 뭐 흡연실 이런 거만 있죠. 뭐. 남직원들은 여직원들은 그럼 만약에 이제 그 뭐 휴게실이 잘 마련돼 있다고 치고 그러면 그 네. 휴게실을 잘 쓰는 편입니까? 아니면 여직원들을 잘 못 쓰는 편입니까? 잘 쓰죠. 네. 잘 쓰죠. 여직원들하고 그러면 남직원들 사이에도 그런 알력 관계가 있나요? 예를 없죠. 들면 없어요. 그런 건 하나도 없어요.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그 불만이라는 게 예를 들면 뭐 니들은 잘 예. 쉬는데 우리는 못 쉬냐 그런 식의 어떤 불만도 있나요? 예. 다시 있다고요?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그러니까 니들은 잘 쉬는데 우리는 못 쉰다 뭐 그런 식의 어떤 불만도 있어요? 불만은 있는데 뭐 그거를 뭐 겉으로 그렇게 표현하진 않죠. 일단 그거는 크게 네. 중요한 문제는 아니고 엄청 중요한 문제는 아니고요. 네. 네, 맞아요. 최근 이후에도 그러면 연락 온다는 건 어떤 얘기예요? 그래서 뭐 어떤 문제가 있거나 네, 어떤 뭐 이제 문제가 있거나 뭐 일이 발생했을 때 네, 이제 이제 그러니까 세일즈 마케팅이 이제 뭐라 그래야 되죠? 음, 이제 최적점에 있거든요. 네, 이제 뭔가 이어주는 최적점. 네, 이제 그러니까 모든 연락은 영업 마케팅을 통해서 합니다. 네, 예, 그래서 뭔가 요구 사항이나 요청 사항이 있을 때는 영업 마케팅을 통해서 전달을 하고요. 네, 고객들도 네, 저희 내부 고객들도 이제 뭐 영업 마케팅을 통해서 외부 고객으로 이런 의견들 다 전달을 하죠. 네. 그래서 이제 네, 그래서 예, 영업 마케팅은 전달자와 코어디네이터 역할을 수행해야 되기 때문에 전화를 무조건 받아야 됩니다. 안 받으면은 엄청 뭐라 그래요. 사실 근무 시간 상관없이 그럼 계속 전화에 매여 있어야 네, 되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그럼 사실 전화번호 찾아야 예, 쌍용합니다. 뭐 온다고요? 쌍용합니다. 쌍용. 그게 사실상 그러면 그러니까 사실상 온전히 자기 시간이 거의 없는 셈이네요. 그렇죠. 뭐 해외 뭐 만약에 여행 갔다 해도 전화 오면 돼요. 뭐 문자 오고. 주말에는 뭐 말할 것도 없을 거고. 네, 맞습니다. 그 보는 분 시청자 중에 질문이 하나 있는데 요즘 젊은 네, 사람들과 기성 문화를 가진 회사 인식 간극이 벌어지고 인재들이 더 이상 이렇게 일하지 네, 않겠다고 퇴사하는 현상이 증가하는데 아까 이건 나왔던 얘기인데 가는 사람 네, 붙잡으려는 내적 쇄신 분위기가 있냐고 물어왔어요. 네. 표면적으로는 있어요. 근데 전혀 변하진 않습니다. 시간이 많이 그러니까 이제 필요하겠네요. 만약 네. 뭔가 기업 문화를 변화시키기 위한 보여주기식 행정은 굉장히 많이 해요. 뭔가 음, 우리는 이걸 했다, 저걸 해서 뭔가 기업들을 바꿨다, 야, 이런 그거 것들 가지고 굉장히 많이 하는데, 그거 예, 가지고 평가하고 그러니까 예, 예, 그렇죠. 그걸 굉장히 많이 하는데, 결과적으로 그러니까
기본인 그 펀더멘탈이 바뀌어야 되는데 그거를 문화가 바뀌지 않은 상태에서 그 겉으로 아무거나 뭔가 치장을 하더라도 그건 진짜 바뀌지 않아요. 사실은 네, 그러니까 거칠에만 하고 네, 결국에는 그 안에 사람들은 바뀌지도 않고 회사도 바뀔 네, 생각이 없는 거고 네. 사람들이 지금 자기들이 굉장히 좋은 환경에서 일하고 있었구나라고 감탄하고 있어요. 네, 뿌듯함을 아, 느끼시면 네, 되겠습니다. 본인 방송에 네. 영향을 미치고 있네요. 저 사람들은 지금 저 네. 사람들은 지금 선생님이 족같은 처우를 족같은 처우를 가지고 자기가 조금 나은 상황에 있다고 지금 딸딸해지고 있는 거임. 나쁘게 얘기해서. 아, 그래요. 네, 반성하십시오, 시청자분들. 자, 그럼 그렇고 그러면은 어 다음 적어주신 게 역차별 문제인데 네, 요거는 사실 좀 제가 좀 많이 궁금한데 왜냐하면 저도 지금 노동조합에서 일하고 있고 그래서 예, 네. 궁금한데 노조하고 비노조 사이의 어떤 역차별 문제는 어떤 거를 의미하는 건가요? 일단은 노조원들은 야근 수당을 무조건 챙겨줍니다. 네, 아 야근 그리고 수당이 아까 없다고 하셨는데 이제 노조원들은 있다. 예, 노조원들은 수당이 다 있어요. 그리고 노조원들은 그러니까 노조들은 그러니까 노조에 가입된 뭐 현장직들만 대변을 합니다. 네, 사무직들은 전혀 대변해주지 않아요. 네네네네. 네, 실수를 해도 그래서 책임 추궁이 없다는 건 어떤 의미죠? 뭐 만약에 뭔가 노조원 중에 한 명이 엄청 큰 실수를 해서 네, 뭔가 회사에 막대한 피해를 끼쳤잖아요. 네. 그래도 거기에 대한 책임 추궁을 하지 않아요. 그렇게. 그래서 일단 만약에 알겠어요. 사무직 직원이 뭔가 뭐 의사결정의 착오로 인해서 뭔가 실수를 저질렀으면은 네, 회사는 그 손해에 대해서 배상을 받기 위해서 많은 수단을 동원을 하게 됩니다. 근데 만약에 노조원이 그런 실수를 저질렀을 경우에는 회사는 시시하게 됩니다. 이게 큰 차이죠. 그러면은 여기서 얘기하는 노조라는 거는 이제 현장직들 노조를 얘기하는 것인 거죠? 그렇죠. 뭐 그, 여기 만약에 방송을 들으신 분들이 많이 아시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네, 일단은 사무직은 모든 기업들이 거의 노조가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금융권은 예, 노조가 있어요, 사무직은. 예, 근데 뭐 일반적인 모든 사무직들은 노조가 없어요. 네. 네, 그리고 현장직들만 노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거기서 이제 얘기하는 그러니까 지금 방금 말씀하신 노조하고 비노조의 문제에서 네, 노조란 것 자체가 이미 이제 그 뭡니까 사무직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게 아니라 현장직 직원들 생산직 직원들 중심으로 만들어진 거라는 거잖아요. 사무직은 노조 가입을 안 받아줍니다. 아 받아주지도 않아요? 뭐 시도해봤다는 사람도 제가 못 들어봤고요. 제가 알기로 받아주지도 음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구나. 아니 그러니까 만약에 현장직만으로 이제 잠깐만 그게 혹시 그 노조가 그러면 산별 노조에 들어가나 그 산별 그러니까 민주노총이나 한국노총 같은 큰 이제 범위의 노조에 들어가나요? 아니면은 모든 대기업 노조들은 다 거기에 소속돼 있습니다. 아 소속돼 있다고요? 네, 다 같이 집단 행동을 합니다. 그러면은 사무직하고 점점 더 멀어지는구나. 네, 왜냐하면은 사실 민주노총이나 한국노총도 결국에는 이제 현장직 중심의 그 현장직 노동자 중심의 노동조합인 거지 사실 사무직 직원들의 네, 저도 관심을 많이 주진 않거든요. 예, 맞아요. 저도 거기에 대해서 동의를 하는 게 이제 예, 솔직히 근로 여건이나 아니면은 뭐 이제 일의 업무 강도나 이런 거를 이제 비교를 하면은 네, 현장직들이 사실 훨씬 더 이제 강도가 높다는 거는 저도 동의를 해요. 그쵸, 예, 네, 거기를 동의를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너무 이제 좀 기분 나쁘게 받아들일지 잘 모르겠지만 네, 너무 이게 피해 의식도 많으시고요. 제가 예, 느끼기에는 예, 피해 의식도 많으시고 예. 뭔가 서로 나누는 걸 좀 싫어하시는 것 같아요. 서로 뭘 하는 걸 싫어한다고요? 아 뭔가 나누는 거? 이렇게 이제 뭐 결실을 나누는 걸 좀 싫어하시는 것 같아요. 네, 제가 사실은 뭐 불러서 말씀드렸지만 예, 근데 이게는 좀 오해 소지가 많이 생길 수도 있는 부분이라서 사실 보시면은 이제 노조와 비노조 간의 갈등은 네, 거의 모든 기업에서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게 왜냐면은 말씀하세요. 말씀하세요. 예, 왜냐면은 비노조가
이제 받는 역차별은 이제 뭐 상당히 좀 뭐라 그래야 되죠? 좀 외부로 드러나기 어렵고요. 일단. 네, 네네네. 그리고 예. 그리고 이제 뭐 외부에서 봤을 때는 이제 뭐 노조나 비노조나 뭐 서로 뭐 기득권 싸움이다라고 이렇게 보기도 쉽기 때문에 네. 예. 그래서 뭐 좀 여기에 대해서는 좀 많은 말을 하지 않는 게 좋은 것 같네요. 아니 그 어차피 그 익명이기 때문에 좀 직설적으로 표현은 괜찮습니다. 야, 요즘 세상이 참 익명이 보장되면 좋겠는데. 익명 보장됩니다. 그 아무튼 그 뭐 네. 결심이 있으면 얘기하시든지 아니면 좀 네. 화난 일 있으면 아, 왜냐면 얘기하시고. 이게 이 노조와 비노조 문제에 대해서는 굉장히 민감하게 받아들이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아, 저는 민감하지 않아요. 네. 어차피 이 방송 듣고 욕을 처먹어도 내가 욕을 처먹지 님이 욕을 처먹진 않기 네. 때문에 걱정하지 하여튼 마시고. 근데 저희가 봤을 때는 제가 네, 많은 주변 동료들도 그렇고 많은 뭐 네네네, 주변 지인들도 그렇고 사무직인 비노조 사람들이 많은데 항상 느끼는 거는 노조들은 기득권이다 라고 네. 생각합니다. 예. 사실 대기업 노조는 명백한 기득권입니다. 사실 내가 저도 이제 네. 옛날에 잠깐이지만은 예스24 거기 물류 창고에서 일했던 적이 있는데 네. 그 뭐지 책 나르는 걸로 잠깐 일했던 적이 있는데 그때 네. 사실 힘들게 일하고 있는데 사무실 안에 짱 박혀 있는 새끼를 보면은 족같긴 하더라고. 네. 맞아요. 아무튼 뭐 근데 그거는 그런 거고 현장직하고 사무직 사이에 갈등은 있을 수밖에 없는 건데 좀 사실 나는 이런 말을 직접 들어봤어요. 그러니까 사실 나도 아까 그 네. 보내주신 그 요약을 봤을 때 네. 그 지금 시청자분 중에 한 분이 이런 질문이었어요. 그러면 노조 가입하는 게 좋지 않나요? 이렇게 네. 질문하셨고 저도 사실 아까 그 요걸 봤을 때 그냥 노조에 가입해 버리면 좋지 않겠냐라고 생각을 했었었는데 지금 얘기를 듣고 나니까 아까 네.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노조 자체가 현장직 중심으로 결성된 노조인 거고 네. 그렇기 때문에 네. 사무직이 거기 끼어들을 자리가 없는 거고 현장직 네. 노동자들은 사무직 네. 노동자들에 대해 사실 별 관심도 없을 뿐더러 오히려 이제 네. 감정이 되게 나쁜 상태고 네. 그것 때문에 이제 사무직도 현장직하고 뭔 같이 할 생각이 없어 보이고 결국에는 이제 그쵸. 네. 그러면 사무직 자체에서 네. 잠깐만요. 뭐 얘기가 네. 들어왔는데 아니 그 유영주 씨 그런 말은 별로 좋지 않아요. 아니 그러면 사무직 내부에서 이제 사무직들끼리 한번 노조 같은 걸 만들어 보자거나 그런 움직임이 있던 적이 없나요? 아, 아니면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아예 없는 건가요? 제가 그런 역사를 들어본 기억도 없고요. 만약에 네. 그런 노조를 만드는 그런 거를 시도를 하면은 그럼 책상 아마 빼겠지. 예. 서로 갈갈이 찢어지게 만들지 않을까, 발령을 해서. 만약에 그러니까 이제, 예. 예. 아 이거는 이제 가정적인 건데 만약에 현장직 노조에서 이제 사무직 쪽에다가 뭔가 같이 해보자고 한다면은 사무직 직원들은 어떻게 생각할 것 같아요? 뭐, 좋아하죠. 좋아하죠. 좋아하겠다. 뭔가 같이 하자. 예, 좋아하겠죠. 뭐. 사무직 아, 사람들이 굉장히 노조를 굉장히 부러워합니다. 예, 부러워할 수 있겠다. 엄청 부러워합니다. 예, 예, 엄청 부러워해요. 예, 알겠습니다. 뭐, 일단 네, 그 정도 얘기면 네, 충분할 것 같고, 네, 잠깐만요. 예, 그러면 그걸로 네, 될 것 같고, 앞에 이제 나왔던 질문 중에 남자 휴게실 만들어줘도 흡연실 될 것 같아요. 그런 질문이 있는데, 여기 네. 대해서 남성 노동자로서 좀 한마디 해주시는 게, 아, 흡연실은 따로 있어요. 예, 예, 흡연실은 따로 있고, 네. 뭐 남성 휴게실을 따로 만들어줬으면 좋을 것 같아요. 예. 뭐 누워서 쉴 수도 흡연실은, 있고, 네, 예, 흡연실은 어차피 남자, 여자 관계없이 다 들어가서 담배를 피는 곳이고, 음, 이제 여성 휴게실은 있고, 남성 휴게실은 없는 거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그쵸. 남성 휴게실도 같이 만들어주면 좋을 것 같네요. 예, 그 말을 이제 제 입으로 안 하고 이제 선생님 입으로 대신 빌려서 하고 싶었습니다. 네. 그래야 좀 더 공신성이 있으니까. 자, 아무튼 그렇고, 부족한 양질 일자리 요거는 어떤 내용인가요? 예, 일단은 사람들이 뭔가 간두고 뭔가를 해보고 싶어 하는데, 네, 사실상 보면은
주변에 그렇게 양질의 일자리는 많지 않아요. 네, 네, 그래서 뭔가 안정성이 있다라든가 아니면 급여가 좋다라든가 이런 일자리는 별로 많지 않습니다. 중소기업, 뭐 나라에서 중소기업 가라라고 하잖아요. 네, 그러면은 네, 뭐 벤더 그러니까 업체들의 입장을 보면은 네, 이게 보면은 더 심해요. 예, 돈은 적게 주고 뭐 만약에 연봉 2,400이다라고 네, 하면은 연봉에 뭐 성과급, 점심값 뭐 이런 거 다 포함시켜놨어요. 네, 네. 예, 그러니까 뭐 진짜 실제 자기가 가용 가능한 현금은 뭐 150만 원 이렇게밖에 안 되는 거죠. 최저시급도 안 돼요. 예, 그런 데가 수두룩백백입니다. 그러니까 직장을 지금 원래 있던 곳에서 옮겨서 지금 있는 곳으로 이제 그러니까 오셨다 그랬는데, 네, 지금 있는 곳은 뭐 대기업일 거고, 예, 옛날에 있던 곳은 중소기업쯤이었나요? 아니면 대기업 거기도 반영이 예전도 되는? 대기업입니다. 아, 예전에도 그랬었나요? 예, 그러면은 일하시면서 이제 중소기업 직원들이나 아니면 중소기업 자체하고 뭐 접촉할 일이 많으신가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이제 말씀하신 거는 보고 들은 거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뭐 친구들한테 예, 보고 듣거나? 겪은 것, 그리고 지인들한테도 들은 것 다 해서 말씀드립니다. 사실 이제 예, 예, 나라에서 아까 네, 말씀하신 것처럼 중소기업으로 이제 취직하라고 뭐 그럼 지원금도 주고 그런다고 그런 정책이 많은데 실질적으로 그러면 아, 그게 진짜 그 사람들이 현장을 직접 겪어보고, 예, 그 다음에 직접 와서 눈으로 봐서 실제로 자기가 그 일을 해보면서 느껴봐야 돼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탁상 그게 제일 인상이란 거잖아요, 그죠? 예, 예, 엄청 탁상이. 그 사람들은 현실을 몰라요. 음, 모르고 그냥 자기네들은 솔직히 기득권이잖아요. 그 네, 뭔가 법을 제정하고 뭔가 이런 것들 뭔가 이제 뭐 뭐라 그래야 되죠 캠페인을 하고 이런 사람들은 다 기득권이에요. 네, 그 사람들은 기득권의 눈에서 보는 거예요. 바라보는 거예요. 자기 기득권이 되지 못한 사람들을. 네, 그러니까 그렇게 쉽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진짜 그렇게 그 사람들의 입장을 생각하고 정말 공감을 한다면 그런 거를 하면 안 돼요. 그런 말도 안 되는 뭐 청년 한 명 뽑을 때마다 뭐 한 명당 얼마 지원해준다? 맞아요. 이게 그런 실제로 그 정책이죠. 사람들한테 갈 것 같아요? 절대 안 가요. 알겠습니다. 네. 하여튼 양질 일정이 굉장히 부족한 거고 네, 뭐 중소기업 뭐 강화 뭐 중소기업들에 대한 혜택은 굉장히 많아요. 네, 근데 네, 네, 중소기업 보면은 등기인으로 중소기업 그 사장의 가족들, 사촌, 뭐 외숙, 뭐 사람 다 들어가 있어요. 네, 이제 등기임원으로 돈을 다 빼가는 거예요. 네, 그리고 예, 회사 대표가 타고 다니는 차는 회사 이름으로 된 법인 닉스 차고 그건 다 회사 돈으로 나가는 거고. 예, 네, 그런 시스템 자체를 뜯어 고쳐야 돼요. 근데 이제 기득권들은 그걸 알고 있는데 중소기업 대표 이런 사람들 기득권이 많거든요. 네, 네, 네. 예, 그러니까 그거를 악용하고 같이 이제 그렇죠. 그런 중소기업들 보면은 정말 가족 기업들이 많습니다. 네, 문제가 많지. 정책적으로 지원은 사실 예전에 김대중 노무현 정부 때부터 사실 많이 받고 있는 셈인데 정책적으로 네. 근데 그거를 이제 자기 역할을 못 하고 있으니까 네, 중소기업들에 대한 혜택, 뭐, 중소기업 대표님들이 뭐, 이 말씀을 듣고 기분 나빠하실 수도 있을 건데요. 근데 적어도 제가 이때까지 겪어온 대부분의 것들은 그런, 네, 현실이었습니다. 아니 또 밑에 직원들은, 네, 네, 저도 그래 생각합니다. 저도 그래 생각합니다. 네, 네, 우리 유니온 그러니까 우리 청년 유니온 같은 데서 대구 청년 유니온 같은 데서 네, 이제 그런 거 실태 조사 해봐도 니 몇 시간 네, 일하냐 그런 거 있잖아요. 네, 중소기업 다니는 사람들은 대체로 이제 네, 풀근무에다가 야근하고 야근 수당 못 받고 계속 일하고 아무튼 그럽니다. 네, 계산해 보면은 실제 이제 근무 시간에다가 이제 뭡니까 임금 계산해 네, 보면은 말씀하신 대로 최저임금도 안 나와요. 네, 도른 맞아요. 거지. 그래도 씨발 일한 만큼은 줘야 될 거 아니에요. 네, 맞아요. 알겠습니다. 네, 요거를 맞습니다. 요 A, B, C, D 아무튼 요 다섯 가지를 크게 청년들이 회사를 떠나게 하느냐 이런 주제로 묻고 주셨고 네, 네, 맞습니다. 뭐 더 하실 말씀 있거나 여기 대해서 아니, 뭐, 제가 이거
일단 이 부분에서 가장 근본적인 해결책은 네. 어렵겠지만은 아마 근로감독이 많이 강화되면은 어느 정도 해결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합니다. 근로감독에 대해서는 제가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정확한 수치는 기억이 안 나는데 턱 없어요. 그러니까 기업 네, 수는 알고 많은, 있어요. 예, 그러니까 작업장 수는 많은데 그거를 감당할 네, 수 있는 근로감독관 수가 적어가지고 한 명이 네, 내가 저번에 들었을 때는 한 명 대구 지역이 한 명이 네, 담당하는 기업 수가 수백 개였나 그랬어요.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네, 그냥 이제 근로감독관 있잖아요. 네, 네네, 수백 개 기업을 담당하잖아요. 근데 만약에 5인 이상의 기업은 뭐 컴퓨터 로그 기록이나 아니면 출퇴근 기록들을 무조건 법적으로 보관을 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러면은 네, 이 사람이 뭐이 컴퓨터로 언제 접속했고 얼마나 일을 했다 이런 네, 것들이 다 나올 거잖아요. 네, 네, 그거를 그냥 그거를 빅데이터화 시켜가지고 그걸 다 보면서 어떤 기업들은 야근이 많네, 어떤 기업들은 야근이 적네 이런 것들을 감시하면서 이런 뭐 특정하게 뭐몇 개 찍어가지고 실사를 나가는 거예요. 네네, 실사를 나가서 임의적으로 불시에 가는 거예요. 네, 그래서 뭔가 이걸 봤을 때 이거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되면은 그 기업을 뭐 집중 조사를 해서 뭐 과징금을 크게 때린다거나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참 그게 위에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게 어떤 건지 잘 모르겠네요. 저는. 사실은 그 지문으로 출퇴근 찍기 하고 막 그렇게 해도 조작하는 시발놈들은 조작을 하던데 얼마 전에 네, 그런 맞아요. 사건이 근데 있었었는데 예, 네. 구청인가 아무튼 시청인가 직원이 아, 예, 여직원이었어요. 그 들으셨죠? 네, 네, 그 택시한테 씨발 그 대전인가 택시한테 네. 그 시청인가 같은 청주자, 그래가지고 청주. 아 청주인가 예, 충청도네 씨 거기 예, 시청에 그 뭐야 그 휴일 근무인가 휴일 추가 근무인가 아무튼 그거 찍고 온다고 예, 그 예, 얘기했다가 기사가 신고했다가 씨발놈들이 아무튼 택시 회사를 조지고 아무튼 그런 족같은 사건이 있었었는데 네, 그거 생각해보면 맞습니다. 사실 조작하려 그러면 조작할 수 있긴 한데 만약에 그런 식으로 이제 데이터를 의무적으로 이제 네, 구축해 놓고들 한다면 분명히 네, 조작하다가 걸리는 세계들이 있을 거기 때문에 어느 정도 네, 병폐를 없앨 수 있을 거라는 의견에는 저도 상당히 사실 많이 동의합니다. 저번에 저도 한번 얘기한 네, 적이 있었었는데 네. 아무튼 그러시면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좀 원색적인 표현을 줘도 괜찮아요. 아, 예, 알겠습니다. 되게 절제하고 계신 것 같은데 익명성을 지켜지기 때문에 예, 알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그 다음에 사실 네, 이제 이게 가장 제 생각에는 중요한 내용이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두 번째로는 이제 현 시대 청년들이 느끼는 한국의 문제점이라고 몇 개를 네, 꼽아주셨어요. 이거는 본인이 느끼는 네. 거죠? 아, 아니요. 제가 아는 사람이 굉장히 많다라고 생각하는데요, 스스로가. 네. 근데 다 비슷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네네네네. 뭔가, 예, 이런 말들을 꺼냈을 때 네. 공감을 안 하는 사람이 한 명도 못 봤어요. 네. 자, 네, 그러면 기득권들의 갑질이라고 일단 얘기를 네, 해주셨는데 예, 채용의 네, 불투명은 뭐 일단, 파견 지연 이런 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지연이 크죠. 아는 사람 고용한다? 네, 공기업들 심합니다. 제가 음, 알기로. 예, 이게 채용 과정이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뭐 공개 채용이나 면접이나 이런 시험이나 이런 것들을 거친다고 하더라도 사실은 이제 마지막 뽑는 거는 그 기업에서 알아서 뽑는 거기 때문에 비리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거죠. 예, 뭐,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뭐, 네. 일단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뭐, 제가 그 채용 과정을 모두 다 겪어본 게 아니기 때문에, 일단 그래서 제가, 주변에 네, 이제 그렇게 들리는 말은 많다는 거죠. 네, 일단은 그런 소문은 네, 많이 돕니다. 아, 예, 뭐 그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요까지 하고 그러면 사실 이제 네, 신문기사에도 가끔 나와요. 공기업 네, 기관장들이 이제 자기 친척이든 아니면 그걸 아니면 다른 기업에 되게 다른 이제 아는 지인들이 이제 올렸다. 뭐 그런 네, 얘기들은 많아서 가끔 이제 그렇게 검거돼 나오거든요. 그렇기 네, 때문에 아마 그게 떠도는 소문이 아마 그냥 떠도는 소문 아닐 거고 아마 비밀 암암리에 이제 드러나 있는 걸 겁니다. 바퀴벌레 세계가 하나 보이면은 집안에 바퀴벌레가 꽉 차 있는 거라 그러잖아요. 네, 그렇죠. 그것처럼 아마 그럴 것 같아요. 사다리 네, 걷어차기고는 뭔가요? 일단은 기득권들이 네, 만약에, 자, 뭐, 의사 결정을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잖아요. 네, 그런 특정 집단 계층을 말하는 건데, 네, 지금 청년들이 들어가면은 네,
그 사람들이 받는 연봉의 3분의 1을 받아요. 네. 네. 그러니까 신입사원 제가 얘기하는 말씀드린 거죠. 네. 예, 신입사원들. 네. 근데 그런 기득권들은 일을 하나도 안 해요. 네네네. 제가 그런 걸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밑에 사람들이 일은 다 하는데 그 과실은 그 사람들이 다 가져가는 거죠. 의사결정을 할 수 있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사실상 귀족들인 거네. 그렇죠. 귀족인 거죠. 네, 실무하는 물론 뭐 의사결정하니까 예, 돈을 가져간다 예, 치고 그게 근데 예, 예, 실무자들하고 이제 간격이 너무 크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게 고차고 예, 되는 거고. 그리고, 예, 공기업이 그게 정말 심합니다. 한 자리 꿰차고 계속 그 자리에서 빌붙어 있는 사람들. 예, 그리고 만약에 계약직 채용을 전환시키잖아요. 정규직으로. 예. 그럼 그 다 기득권들이 그걸 다 결정합니다. 아무리 일을 열심히 해도 자기들한테 예. 잘 보이고 정치질 잘하는 사람들을 무조건 뽑고 그리고 이쁜 여자를 뽑아요. 자기들 보기 좋다는 이유만으로. 제가 그런 경우를 2번 봤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비웃은 게 아닙니다. 족같아서 웃은 겁니다. 그 이게, 부동산 이게 문제. 진짜 예. 농담 같잖아요. 아니, 농담이 네, 생각 안 해요. 예, 진짜예요. 농담이 생각 안 해요. 내가 만약에 걔들 입장에서도 그럴 것 같거든요. 예.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네, 부동산 문제는 집값 네. 때문인데 지금 살고 있는 집은 원룸입니까? 저는 사택입니다. 사택이라는 게 이제 회사. 예, 회사 기숙사라 보시면 되겠네요. 그러면 이제 혼자 한 방에 혼자 사시는 건가요? 예, 지금은 혼자 살고 있습니다. 아, 원래는 이제 두세 명. 예, 원래는 2-3명 살죠. 아, 지금 혼자 사니까 되게 좋겠네. 알겠습니다. 네, 좋으시겠네요. 네. 그러면은 거기는 그러면 네. 비용이 어떻게 되죠? 한 달 비용이? 그냥 관리비만 내죠, 저는. 그러면 한 달에 5, 6만 원 정도 내신다고. 예, 예, 그렇게 내고, 뭐, 공과금 내고, 음. 예, 그러면은 기숙사나 가스비 이런 거 내죠. 지금 그러니까 만약 회사 기숙사에 거기 안 계시게 되면 사택에 못 계시게 되면은 밖에 나가서 네, 당장 이제 만약에 집을 구하거나 뭐 방을 구하거나 그렇게 될 것 같은데, 네, 맞아요. 그러면은 그 지역은 그 주변 지역은 대략 한 방값이 얼마쯤 하나요? 대체로만? 잘 모르겠어요, 저는. 제가 그걸 구해본 기억이 없기 때문에. 근데 아, 얼핏 듣기로는 뭐, 한, 엄청 싸다고 들었어요. 예, 그냥. 다른 싸다 지역에 해서. 비해서는 싸다. 예, 예, 음. 만약에 그러면 일반적으로 평균적으로 만약에 월세가 대략 한 3, 40 정도 한다고 치고 네, 40만 원 정도 한다고 치고 아니면 뭐 전세로 나가나 그런 거는 요즘은 잘 없으니까 네, 그렇다 치고 그렇게 하면은 그 그것도 사실 새빵인 거잖아요. 새로 이제 사는 거고 자기 집을 네, 마련하기까지는 사실 많이 요원한 게 현실인데 네, 지금 이제 본인 월급이나 연봉을 생각해서 본인 네. 마음에 들만한 그런 집을 구하려 그러면은 한 대략 그러니까 돈을 한 푼도 안 쓴다고 생각할 때 예, 몇 한 푼도 년, 안 쓴다고 생각했을 때요. 예. 예, 그러면 몇 년 정도면은 대략 한번 모인다고 생각하겠습니까? 서울 같은 경우에는, 예. 서울 같은 경우에는 한 20년 해야 되지 않을까요? 아, 서울 살고 싶어요? 아니, 만약에 서울이라고 하면은, 아, 근데 만약에 지방 같은, 예. 예, 지방이라고 하면은 좀 괜찮다라고 하려면은, 근데 돈은 무조건 써야 돼요. 진짜 한 푼도 안 모았을 때요. 한 아니, 푼도 그 안 썼을 때요. 그냥 그렇게 가정했을 때 아니면은 좀 현실적으로 그냥 좀 와닿게 하려 그러면은 생활비를 제외하고 네. 최대한 모을 만큼 모은다 그러면 한 달에 얼마쯤 모으겠습니까? 집값으로 모은다 생활비를 그러면 제가 한 달에, 제가 보면 한 150만 원? 모은다고 치고 예. 그러면은 그러면은, 예. 그걸로는 그것도 한 한 10년, 20년 15년, 걸리겠네요. 예, 15년 모아야겠네요. 아, 15년을 모아가지고 네. 결혼도 근데 그 중에 해야 될 거고 네. 뭐 만난 사람 있으면 해야 그쵸. 될 거고 애도 네. 낳아야 돼. 그 결혼했으면 애도 낳아야 될 거고 네. 결혼하고 애는 잘 안 낳거나 그러진 않으니까 그러면 사실 그 요즘, 와중에 예, 이제 예. 150을 모으거나 그러지는 힘들 것 같은데 네. 맞아요. 힘들죠. 아무튼 그러니까 아무튼 결 이게, 예, 제가 이제, 예, 뭐, 말씀하세요. 예, 예. 일단은, 예, 부동산 지금, 뭐, 현재 문제가 네. 지금 엄청 부동산 가격이 신규 분양이나 뭐 이런 거 같은 경우 엄청 올라요. 네.
엄청 비쌉니다. 근데 지방은 좀 높진 않는데, 네네네. 네, 일단 이제 뭐 보시면은 지금 다들 뭐 부동산 하잖아요. 네.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제 좀 부동산을 못 잡는 이유 중에 하나가 네. 이제 뭐 기득권들의 문제도 있지만 한국 사람들의 뭐 특징도 어느 정도 작용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치, 한국 사람들은 예, 결국 씨발 지돈 벌려고 그 붙잡고 있는 건데. 네, 그렇죠. 아, 얘기하십시오. 하여튼 얘기하시면 뭐, 됩니다. 네. 예, 예. 그래서 뭐 일단은 이제 부동산의 그 대책이라는 게 자꾸 막 억누르려고 하잖아요, 사람들이. 네. 예, 뭔가 이제 억누르려고 하고, 대출 어렵게 하고 이제 뭐 그런 거지. 예, 네. 예, 대출 어렵게 하고. 근데 사실 대출 어렵게 하고 이런 거는 중산층을 죽이는 행위거든요, 제가 봤을 때. 네. 네. 만약에 DBI 뭐 이런 말들이 나오잖아요. 네네네. 주택담보대출 인정 비율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총부채 인정비. 만약에, 네. 네, 죄송합니다. 아, 예, 총부채 죄송하십시오. 예, 인정 비율 예. 이런 게 나오는데,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게 나왔을 때, 뭐 만약에 서울에 만약에 제가 집을 만약에 분양을 받았어요. 네. 네, 분양을 받았는데 만약에 그 집이 6억짜리예요. 네. 그러면은 갑자기 원래는 80%까지 인정을 해줘서 80%까지 주택담보대출 받을 수 있었어요. 네네네네. 근데 갑자기 이게 줄어들어서 40%까지밖에 인정을 안 해줘요. 네. 그러면 이 사람은 집을 팔아야겠죠. 왜냐면 네. 갚을 여력이 없으니까. 그렇죠. 솔직히 뭐 6억짜리 집을 80% 비출돼가지고 갚을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이전에 생각하면은. 그렇죠. 예. 네, 팔아야 되죠. 근데 문재인 정부는 이거를 못 팔게 만들었어요. 그러면은 네, 그러니까 뭐 일단 그러니까 현 정부나 이제 아니면은 그 네. 부동산 하여튼, 정책에 대한 얘기는 죄송합니다. 아니요 죄송한 게 아니고 이제 예, 그러니까 예, 그 정책들의 방향은 이제 총부채 상환 비율이나 이런 걸 어떻게 조절해 가지고 사람들이 대출을 사실 못 받게 해서 이게 부동산 네, 경기를 억누르는 정책인데 말씀하신 대로 네. 그러면은 이제 선생님께서는 어떻게 그 부동산 정책 하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하세요? 부동산 정책을 잡는 게 사실상 가장 확실한 거는 네. 이제 다주택 보유자들에 대해서 재산 쌀을 거두는 게 제일 현명한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근데 네네네. 이거를 하지 못해요. 왜냐면은 이게 결과적으로 정치권들이 원하는 거는 표잖아요. 그쵸. 표가 결과적, 깎이겠지. 결과적으로 이 정책들을 시행했을 때, 네. 이제 경제적인 이제 상황의 불안정성 이런 것도 있겠지만은 표를 잃는 게 가장 크다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네, 맞아요. 예. 네, 그래서 만약에 이 기득권들의 표를 뺏기면서 이 비기득권들, 즉 지금 서민계층이라고 지칭하는 그 계층들에서부터 가지고 올 수 있는 표의 값이 네. 얼마라고 생각하고 올 수 있는지 지금 가늠을 못 하고 있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결과적으로 이 부동산 문제는 우리나라에서 단기적으로 절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그럼 이제 그런 식으로 정책이 짜이거나 아무튼 지금의 이제 억누르는 형태가 아니라 이제 네, 그 그러니까 어, 주택을 이제 많이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건물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이제 그걸 통해서 재분배를 이제 유도하는 게 어쨌건 청년들한테도 좋을 것이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네, 네, 맞아요. 근데 이게 참 정말 어려운 게 저희는 뭐 이제 체제까지도 간다는데 자본주의 체제잖아요, 저희가. 네. 자본주의 체제에서 개인의 사유재산을 멋대로 재산세를 이제 심하게 부과해서 그거를 팔게끔 만드는 거는 사실상 제가 생각하는 자본주의 규칙에 위배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정부도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뭔가 좀 고민이 큰 것 같아요. 아, 그 새끼들 그 독과점하고 있는 거니까 그냥 다 뺏어도 돼. 괜찮아요. 아, 그래요. 예, 괜찮은 어디야 그 과자가 만약에 100개가 있으면 밥이 네, 10공기가 있으면은 네, 대략 이제 뭐 2공기, 3공기씩 갖고 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잖아요. 100공기 있으면 만약에 그런 그렇죠. 사람들은 괜찮아. 근데 그 100공기인데 7, 80공기를 지가 혼자 갖고 다 처먹겠다 그러는 거는 개새끼인 거야. 그거는 잡아주게 돼요. 이걸 네, 이제 자본주의에서 독과점을 막는다라고 보통 얘기하죠. 근데 그렇죠. 부동산 말씀하신 것처럼 부동산에 대해서도 사실 그렇게 하는 게 되게 타당한 지적이라고 생각했어요. 아까 이제 중산층을 억누르는 정책이 아니라 잡아 죽이는 정책이 네, 아니라 그런 식의 네, 정책을 펴는 게 난 타당한 정책이 생기 때문에 이제 좀 더 여쭸던 건데 네, 위클리 재테크 요 앞
요 앞쪽에 이제 경제방송에서도 위클리 지대까지서 사실 그런 얘기를 몇 번 했었고 그랬었었는데 네, 일단 그거는 좀 근데 멀리 봐야 될 문제 같긴 합니다. 근데 만약에 말씀하신 대로 네, 한다면 아마 청년 노동자들의 입장에서 왜냐면 우리가 살아가야 되니까 우리가 네, 어쨌건 살 날이 많이 남았잖아, 그죠? 네, 그렇기 때문에 맞습니다. 우리 입장에서 좋은 정책 같긴 한데 아무튼 멀리 바라볼 만한 얘기 같긴 합니다. 네, 자, 그 다음에 미래가 보이지 않는 암울함. 네, 요거는 경쟁이라고 해주셨는데, 네, 맞습니다. 왜냐면은 지금 뭐 네, 청년들이 느끼기에는 네, 우리나라는 전혀 미래가 보이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우리 당장 뭐 인터넷 댓글 아니면은 뭐 주변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주제들 네, 이런 것들만 저희가 뭐 제 개인의 경험일 뿐이지만은 네, 이제 대다수가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미래가 보이지 않는다. 우리나라는. 네, 예, 헬조선이라는 게 이제 진짜 고유의 명사가 됐어요. 네, 모두 다 조선이 헬인 건지 헬이 조선인 건지. 근데 헬이 더 낫다. 왜냐면은 헬은 지옥은 잘못한 사람들이 죄를 살게 받으니까. 예, 그런 말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아무리 이렇게 벌고 악착같이 아둥바둥 살아도 네, 집 한 채 못 사는데 네, 이런 생각. 아무리 이렇게 아둥바둥 살아도 잘 사는 금수저 애들은 그냥 물려받아서 그냥 놀고 먹고 잘 살고. 그러니까 무기력증이지. 그래서 노력을 아무리 해도 이제 따라잡을 수 없으니까. 그쵸. 근데 여전히 기득권들은 저희 세대한테 노력이 부족하다라고 하고 있어요. 지금 보면은 겉으로는 이렇게 말해요. 우리 때는 좀 괜찮았는데 너희 때는 뭐 많이 힘들구나. 이렇게 말하는데 전혀 그 말에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지 않았어요. 예, 있어요. 예. 그러니까 겉으로 말만 하고 자기 생각은 너희들 노력이 부족해. 이렇게 여전히 생각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죠. 세대 간의 그 인식 차이도 많이 클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럼 선생님께서는 네. 그 예를 들면은 그 집에서 이제 막 집에서 그런 식의 어떤 기대를 많이 받거나 아니면은 그런 부담을 좀 많이 느낀 경우인가요? 아니요, 뭐 저는 그런 거 많이 겪진 않았는데요. 아, 그렇진 않고, 네, 네, 근데 이제 어, 제가 좀 많이 그런 실패한 경우들 많이 봤어요. 뭔가 부모들에게 이제 공부를 하라. 무조건 사람들과 경쟁을 해서 이겨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부모들의 뭔가 꿈을 투영시킨 거죠. 자기 자식들한테. 네, 네, 예, 그 투영시킨 자식들이 중간에 실패하고 중간에 삐뚤어져서 탈선을 하고 그런 네, 경우들을 굉장히 많이 봤어요. 그래서 그 본인이 하고 싶은 거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본인의 가진 역량에 대비해서 너무 형편없는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을 많이 봤어요. 네, 네, 그러니까 이제 부모들에게 이렇게 강요당하는데 결과적으로 아무리 뭐 솔직히 제가 딱 대놓고 말씀을 드리자면은 네, 만약에 서울에 뭐 유명 명문대를 나왔어요. 네, 근데 뭐 공기업 준비를 전문직 준비를 하고 공기업 준비를 해서 만약에 떨어졌어요. 네, 근데 취업은 해야 돼요. 네, 네, 취업은 해야 되는데 그래서 뭐 취업을 하니까 이제 대기업에 들어갔어요. 그렇게 해도 백날 벌어도 집 한 채를 사기가 어려워요. 네, 서울에서. 네, 네. 그리고 뭐 쓸 돈도 모아놓고 결혼은 집이 있어야지 뭔가 살 집이 있어야지 하는 그런 요즘에는 이제 뭐 보여주기 이런 것도 많으니까 네, 결혼식도 해야 되고 뭐 그래도 남들 앞에 섰을 때 뭐 부끄럽지 않은 뭔가 그런 것도 있어야 되고 네, 그런 생각들이 다 가지고 있어요. 네, 네. 근데 그거를 이때까지 무한 경쟁 속에서 살아왔고 앞으로의 미래가 더욱더 불투명한데 네, 그거를 자기 밑에 세대들한테 물려주기도 싫은 거죠. 그래서 뭔가 무기력증에 현실적인 무기력증에 계속 빠지게 되고 네. 내가 이거 해봐도 뭐 그냥 어려울 건데 뭐 이런 생각. 아무리 공무원 그래서 공무원은 좀 많이 빠지는 것 같아요. 선생님 본인은 그러면 이제 결혼해서 아직 결혼 안 했지만 네. 결혼해서 예를 들면 애 낳고 잘 살 것 같습니까? 아니면은 맨 앞으로 남은 삶도 그렇게 탄탄치 않다고 느낍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네. 자식을 낳지 않아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너무 네. 짐이 될 거니까. 아니요, 자식에게 이 대한민국의 아, 미래를 보여주기가 싫어요. 네, 너무 미안합니다. 본인의 입장이 아니고, 네, 너무 미안합니다. 태어나면은
무한 똑같이. 경쟁에 시달려야 되고 예, 예, 예. 중국에서 날아오는 미세먼지에 호흡기는 다 탁해질 거고 음, 그리고 뭐 항상 취업 걱정해야 되고 뭔가 어릴 때부터 계속 뭔가 교육 뭐 영어 유치원 뭐 영어 뭐라 그래야 되죠? 뭐 영어 학원 그런데 학원 뭐 피아노 학원 무슨 학원 아무튼 하는데 항상 뭘 가는 거 배우러 다 다니잖아. 예. 예, 요즘 뭔가 계속 배워야 되고 예. 요즘은 씨발 근데 컴퓨터 코딩도 남한테 배우러 예, 다니지만. 예. 네, 그래서 뭔가 남한테 뒤처진다라고 하면은 끊임없이 뭐 부모가 채찍질하고 아니면은 주변 또래들한테 비교를 당하고 그런 비교 그런 세상을 보여주기가 싫어요. 저는 솔직히 만약에 말씀드리면. 그러면 이제 네, 사실 요건 좀 개인적인 질문일 수 있는데, 만약에 애를 낳는다면, 예, 그러면은 그 자식한테는 이제 그렇게 살지 말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를 나면요. 네, 그렇게 살지 말아라고 하기가 어려운 것 같은데요. 그렇죠. 네, 음. 그 환경이 만들잖아요. 아, 그 예, 예, 개인의 예. 인격을. 예, 네, 당연히 이제 본인이 이제 그 애한테, 애가 그렇게 살지 않았으면 좋겠지만, 이제 그냥 거기에 대해서 한번 여쭤봤어요. 네. 그러니까 그 이게 문제는 그냥 부모가 자기를 원하는 거를 애기한 자기 자식들한테 강요하는 게 문제예요. 투영시키는 거지. 예. 우리, 네, 그, 그렇죠. 근데 그래서 이제 그거를 현재 세대들은 그거를 받아왔던 세대들이고, 예, 근데 예, 그걸 맞아요. 이때까지 받아왔으니까 이렇게 아무리 해도 미래는 변하지 않는다는 무기력감을 느끼는 거고, 당연히 내 자식들한테도 그거를 보여주기 싫다. 아니면 내 자식들도 어차피 태어나봤자 흙수저 인생의 대물림인데, 이렇게 생각을 해서 결국 결혼을 하더라도 애기는 낳지 않고 아예 결혼 생각이 없어지는 거죠. 네. 좋습니다. 그럼 이어서 말해보죠. 저출산 문제. 이거는 사례를 네. 들어서 설명해 주신다고 하셨는데, 네, 사실 뭐 시랑 똑같아요. 제가 미리 앞서 말씀드린 미래가 보이지 않는 암울함과 연결되는 문제라고 보는데요. 네. 결국 이러한 모든 대한민국의 환경들이 이 저출산 문제를 만든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솔직히 예, 아, 말씀하세요. 예. 지금 뭐 주변 사람들 봐도 결혼 안 한다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고 특히 여자가 더 많아요. 네. 예, 그리고 그다음에 뭐 이제 결혼을 하더라도 자식을 갖지 않을 계획이다라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을 바꿔줘야 되는데 바꿀 수 있어요. 그러니까 바꿀 수 있을 정도로 이제 살기 좋아야 되는 거고, 앞날이 이제 어느 제가 정도 보여야 되는 거죠. 이거를 바꾸려면은 뭔가 우리 사회가 아직 공정하게 남아있고 정의가 살아있다. 그리고 누구든 뭔가를 열심히 하면은 그 성과를 이뤄내서 성과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라는 그런 사회가 만들어져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완전 반대예요. 주변에 본인은 결혼 안 하셨고, 그죠? 네, 주변에 결혼한 분들은 많습니까? 네, 꽤 있습니다. 결혼한 분들도 대체로 이제 그런 생각인 거고. 결혼한 사람들 중에서 애가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지금. 음, 아, 슬프다. 네. 사실, 예, 말씀. 얘기하세요. 아유, 얘기하세요. 예, 예. 지금 저도 이건 결국 기득권의 문제로 이어진다라고 보는데요. 네. 지금 정책을 만들어내는 사람들은 이런 청년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에 전혀 공감대를 못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뭔가 네. 뭐 유치원비 얼마 지원해주면은 뭐 애를 낳겠다, 아니면은 뭐 세자녀 하면은 500만 원 주겠다. 사실 그게 크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솔직히 뭐 평생 받을 수 있는 혜택이 뭐 1,000만 원, 2,000만 원인데 애기 네. 한 명 키우는데 4억 든다잖아요. 아파트 한 채 값이 든다잖아요. 네. 네, 그런 뭔가 아기가 나중에 커서 뭐 올바른 교육을 받고 뭐 더 나은 뭐 삶의 질을 누릴 수 있을 거다 이런 확신을 심어줘야 되는데 네. 전혀 못 해주고 있잖아요. 네. 그런 환경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뭐 그냥 선심성 복지 정책만 남발하고 있고 그게 그리고 뭐 선별적인 복지를 해줘야 돼. 동일한 출발선상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쵸. 그거를 전혀 못 만들어주고 그냥 뭐 너 부자든 뭐 못 살든 간에 그냥 다 똑같이 받아 이런 것만 하고 있잖아요. 그 대신에 혜택은 줄고 음, 그게 참 안타깝습니다. 좋습니다. 네, 그리고 그 마지막으로 이제 심각한 편가르기와 차별, 요거는 네, 어떤 사례를 이제 말씀하시는 건지. 네. 일단은 우리나라 사회가 제가 생각하기에는 굉장히
뭐라 그래야 되죠? 편가르기가 심하다라고 해야 되나? 네, 이 네, 편 내 편을 엄청 따져요. 네, 네, 그래서 지금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여성 혐오, 남성 혐오, 네, 그다음에 뭐 차별, 네. 뭐, 뭐 예를 들면은 너는 뭐 무슨 대학을 나왔어? 그래서 뭐 무슨 대학을 나왔으면 거기 꼴통들만 나오는 데 아니야? 뭐 이런 차별. 근데 그다음에 편가르기란 예, 마지막 뭐라 그랬죠? 네, 차별이요. 대학의 출신에 대한 차별이요. 예, 예, 예. 네, 출신에 대한 차별. 그리고 남자 여자 편을 갈라서 싸우다. 그렇죠. 많이 그랬죠, 최근에. 예, 예, 남자 여자 편을 갈라서 싸워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뭐 좀 뭐 지식인이라는 사람들은 TV에 나와서 그 편가르기를 부추겨요. 언론도 부추겨요. 왜냐하면 그게 돈이 되니까. 사실은 남녀 네, 문제 이전에 이제 한번 그런 광풍이 휩쓸었던 적이 있는데 선생님 그 담배 네, 피십니까? 담배 안 핍니다. 안 피고 네, 담배를 그러니까 남녀 문제가 대두되기 전에 사실은 담배 가지고 한번 질환병을 했었어요. 흡연자 비흡연자요? 예, 그러니까 갑자기 이게 여론이 막 만들어져가지고 그때 상황이 네, 사실은 그 전까지는 사실은 사람들이 뭐 담배가 해롭다고 생각했지만은 뭐 담배 연기가 들어오면은 죽어요 뭐 이런 생각까지는 안 했었어요. 그냥 해롭다고 네, 생각했지. 근데 어느 순간 갑자기 이제 담배가 주변에 조금만 맡아도 막 죽을 것 같다 아니면 너무 괴롭다 그런 여론들이 막 만들어지기 시작하더니 담배 피는 그 흡연자들이 무슨 살인자인 것처럼까지 갑자기 이제 막 그 네, 이미지가 만들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정부에서 이제 담배값 인상 정책을 폈거든요. 십새끼들이. 네, 그걸 생각해보면 사실 나는 그 마지막 사례의 경우에는 네. 저는 생각해보면 그게 혹시 이제 나라에서 일부러 싸움을 붙이고 있는 게 아니라 그런 생각도 들어요. 좀 만들어진다는 그런 느낌. 왜냐면은 언론에서 엄청 부추기잖아요. 언론에서는 무척이죠. 예, 예. 예. 네, 그게 그냥 단순하게 그냥 이제 예를 들면 뭐 여초 카페 누가 했다 아니면 남초 카페 누가 했다 아니면 누가 뭐 했다 그런 개별적인 사건들로만 그게 사건들이 부풀려지지 않거든요. 어떤 네, 조직적인 그렇죠. 움직임이 있어야지 어차피 여론이 만들어지고 그렇게 하는 건데 최근에 그런 네, 것들이 너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저도 이제 그 말씀에 동의하기 때문에 한번 말씀드려봤어요. 네. 그래서 이제 이런 예, 차별과 이게 편가르기에 대해서 예. 이제 그 문제의 경각심을 느끼는 사람들이 좀 많아야 될 텐데, 그 제가 이제 좀 뭐라 그래야 되죠? 지금 현재의 사람들은 이걸 뭔가 해결하기보다는 여기에 편승해서 서로를 헐뜯고 이러는데 좀 스트레스를 푸는 것 같아요. 아까 아까 이제 말씀하신 무기력증도 한 몫을 할 거라고 생각해요. 그게 네. 그 그렇기 때문에, 무기력하니까 그 네, 생산적으로 이제 뭘 해결하고 싶어하지 않는 거지. 그냥 주먹질 한번 하면 그게 더 시원한 거지 뭐. 네. 하여튼, 너무 좀 침체돼 있네요. 이번 네, 이야기 주제가 그런 거니까 뭐 그러니 합시다. 네, 본인이 네, 본인이 그걸 얘기하고 싶다 그랬잖아요. 네, 네, 맞아요. 네, 지금, 네, 본인이 미안해 문제가 하십시오. 많습니다. 네네네. 네,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되게 쥐꼬리만큼 희망을 주는 그런 이야기를 좀 적어주셨는데 네, 1초선에서 탈피하기 위해 변해야 하는 것들이라고 일단 앞쪽에 한 번씩 얘기 네. 나왔었었는데 예, 다 했던 말입니다. 네, 예, 다 간단하게 한 했던 번만 말입니다. 이제 한 번씩만 얘기해 주시죠. 첫 번째는 이제 예, 노동감독 철저히 음, 한다는 건데 예, 요거에 그쵸. 대해서는 아까 얘기했기 때문에 네, 노동 그 예, 근로감독관들이 담당하는 그 예, 구역이 현실적으로 이제 너무 많기 때문에 한 사람당 그래서 감독이 네, 힘들다는 얘기는 아까 일단 나왔었고 그걸 늘려야 된다는 얘기는 했었고 휴게 네, 시간 보장 입법과 철저한 처벌 네. 요거는 특히 영업직이니까 이제 더욱더 심하신 거겠죠 그죠? 엔지니어도 다 똑같습니다. 네, 다 똑같습니다. 네, 제가, 예, 봤던 바로는 예, 다 똑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좀 나도 좋은 얘기 하고 싶다. 네, 직접적인 저출산 지원 요거는 아까 마지막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제 탁상 행정 말고 좀 현실적으로 사람들이 그 살기 네. 좋다라고 느끼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말이었고 마지막에 근데 이제 이거는 사실, 예, 예 말씀하세요. 예. 네, 사실 이게 뭐, 옛날에 허경영이 네. 대통령 공약으로 나올 때, 뭐, 1인당 아기를 낳으면 1인당 3천만 원을 국가에서 지원을 해주겠다. 네.
말했었잖아요. 사실 네네네. 근데 그 정책을 하면은 뭐 부작용들이 너무 많이 예상돼서 그냥 웃고 넘겼었는데 네. 사실상 이제 나라에서 뭔가를 해준다라는 것 자체가 뭐라 그래야 되죠? 좀 진짜 이거를 누구 코에 붙여? 이런 게 굉장히 많아요. 아기를 낳으라고 말만 하는데 뭔가 해주는 게 없어요. 그쵸. 사람들이 느끼기에. 드는 비용은 많이 네. 드는데 이제 쥐꼬리만큼 지원해주죠. 예, 그 비용이 다 어디로 가는지 모르겠어요. 예산을 대체 어떻게 짜는 건지 뭔가 감독이 좀 더 필요해야 되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 많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사실 마지막에 이제 국방의 의무에 대한 보상이라는 거는 앞에 얘기가 나오진 않았었는데 한번 말씀을 좀 네, 해주시겠습니까? 뭐 사실 제가 남자라서 이 말을 썼는 걸 수도 있는데요. 괜찮아요. 예. 예, 일단은 지금 그런 최근에 막 뉴스 같은 거 많이 나오잖아요. 막 군대에서 다쳐가지고 나왔는데 사망하고 뭐 귀가 안 들리고 네. 뭐 뇌졸중 걸리고 부를 때는 나라의 아들인데 다치니까 네 아들 이렇게 네.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뭔가 미국 같은 경우에만 보더라도 진짜 군인이 뭐 이렇게 가잖아요. 그러면 할머니 할아버지로 와서 악수하고 자 너의 국가에 대한 서비스에 굉장히 감사를 표한다. 뭐 이런 표현까지 해요. 근데 우리나라는 남자들조차도 군인들을 무시를 하잖아요. 그렇죠. 뺑이 치고 왔다고 네, 생각하지. 네. 그러니까 저는 그런 문화 자체도 바뀌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근데 솔직히 국방에 대한 의무에 네. 기회비용이 굉장히 크잖아요. 그 네. 네. 2년이라는 시간 동안 그 그렇죠. 사람의 인생의 4%, 5% 되는 시간인데, 2, 네. 3% 네. 작게는 그렇게 되는 시간인데, 그 시간 동안에 그 사람이 얼마나 많은 걸 할 수 있겠어요. 근데 그렇죠. 거기에 대한 보상이 고작 뭐 나라사랑 카드 혜택, 뭐 말도 안 되는 혜택, 뭐랑 뭐 병장 월급 뭐 10몇만 원, 20만 원, 그게 보상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아니죠. 근데 이 국방에 대한 의무는 전 국민이 가지고 있다라고 헌법에 명시가 돼 있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전 국민이 그 국방에 대한 국방의 의무를 이제 가지고 있는데 남자들만 직접적으로 국방의 의무에 기여를 하잖아요. 네. 네, 그 기여를 하면은 적어도 그 기여에 대한 보상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네, 근데 그 보상이 없어요. 제가 생각하기에 그 보상이 있어야지 내가 그래도 나라를 위해서 뭔가 열심히 해야겠다 이런 네. 게 생기잖아요. 네, 네. 근데 나라는 항상 일반 사람들한테 너희는 나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충성을 다하고 복종을 해야 돼. 뭐 이런 것만 강요를 하고 해주는 거 없어요. 사실 이제 뭐 그러니까 그게 좀 예, 예, 그 군가산 예를 들면 예전에 나왔던 이제 예전에 유행했었던 그 군가산점 무제나 그런 거하고 맥락을 같이 하는 문제긴 한데 요번 요 공과산점은 이건 좀 아닌 것 같습니다. 그게 아니죠. 저도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 네, 아무튼 뭐 그러니까 그 상징적인 거니까 그 말씀을 드린 건데 그 일단 네, 고백락에서 나오는 얘기들은 굉장히 그것만으로도 이제 얘기를 할 만한 게 충분히 하기 때문에 일단은 그 네, 군 군 의무에 대한 어떤 충분한 보상이 필요하다. 지금은 전혀 그렇지 않고 오히려 이제 군대라는 것 자체가 그냥 말 그대로 기피하고 싶고 아무튼 전혀 인생에 도움 안 되는 하등 쓸모없는 그렇죠. 그 홀뿐인 명예조차 없는 그런 것으로 남아 있다. 네, 그것 때문에 네, 이제 더 살기 싫어진다. 족같다라는 걸로 일단 네, 받아들이는 거 하겠습니다. 네, 예, 좋습니다. 그러면은 일단은 정리된 얘기들은 다 들은 셈이긴 한데 많은 얘기를 했는데 네. 어 마지막으로 해서 한번 뭐 말씀하시고 싶다거나 아니면 뭐 그런 내용이 있으면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없습니다. 없어요. 네, 어, 벌써 한 시간이 넘었네. 30분 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네, 생각보다 많이 했네요. 네. 하고 싶은 얘기가 많은 거죠. 그쵸, 하고 싶은 이야기 많았는데, 근데 이거를 사람들이, 솔직히 제가 이걸 말을 해서 뭔가 바뀐다 이런 생각은 안 해요. 근데 모든 사람들이 이런 공감대를 가지고 뭐 조금씩 서로의 의견을 나누기 시작하면은 뭔가 서서히 바뀌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좀 더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런 거 있잖아요. 왜 어떤 문제가 있으면은 그 문제를 그냥 속으로 그냥 꾹 참고 있는 사람하고 어쨌든 그거를 조금씩 네, 얘기하고 이제 아무튼 주변에다가 불평 불만들을 퍼뜨린 사람들이 있는데
불평불만들을 퍼뜨린 사람들이 좀 더 저는 이제 많아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어쨌건 맞아요. 이제 예, 선생님도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시고, 그리고 그걸로 좀 조금씩 어쨌든 개선되기를 저도 바랍니다. 네, 자, 그래서 감사합니다. 네, 아닙니다. 아닙니다. 감사하기는 제가 감사하죠. 씨발, 돈 받는 것도 없는데 감사하대. 아무튼 그래서 오늘은 그래서 그 선생님 H 선생님 모셔 사실 이제 사무직 자체에 대한 얘기들을 좀 사실 저는 하고 싶었는데, 그런 얘기보다는 그 말 그대로 이제 한국에서의 어떤 청년들의 위치나 입장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들어봤는데, 거기에 대해서 일단 네, 말씀 감사합니다. 네. 네, 사무직만 이야기하면은 아, 공감대가 안 되잖아요. 예,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 지금 충분히 사무직 얘기보다는 그 얘기가 훨씬 더 진실성 있는 그런 얘기 같았습니다. 네, 사무직 얘기는 앞에 알겠습니다. 중간에 노조 얘기한다고 거기서 충분히 잘 드러났기 때문에 그것만으로도 아마 나중에 따로 얘기하거나 뭐 그런 시간을 가져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일단 여기서 인터뷰 종료하겠습니다. 인터뷰 감사했습니다. 긴 시간 동안 감사했습니다. 예. 철저한 신변 보장을 내가 하지. 자, 아무튼 그래서 오늘 방송을 끝날 건데, 어, 아무튼 그래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원래 좀 대기업 자체에 대한 얘기를 좀 하고 싶었는데, 대기업 자체에 대한 얘기보다는 어, 청년의 입장에서의 어떤 일반론이 돼버렸는데, 사실 그게 나쁘다고 생각하지도 않고, 그 자체로 아까 말한 것처럼 이제 나름대로 진실됐었다. 진실됐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한테 감동을 일으킬 수 있는 거거든. 예,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거는 본인의 진심이 섞여 있을 때는 거거든요. 자, 아무튼 그래서 그런 얘기를 잘 들어왔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족같이 사는 놈들이 얼마 없어서 아름다운 세상 방송은 사실 굉장히 뜸하게 하고 있는데, 주변에 이제 그렇게 사는 분들이 있으면 저한테 추천을 많이 해주시고 얘기를 해달라 그러면은, 얘기하고 싶은 분들 있다 그러면은 언제든지 저는 이제 불러서 얘기를 듣고 이제 이야기를 나누고, 그리고 의견을 나눌 그럴 자세한 준비가 돼 있기 때문에 많은 제보와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자, 아무튼 시청해주시는 감사드리고, 제 방송은 유튜브의 달마시안 TV에서 다시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네 번째 달마시안과 함께하는 아름다운 세상 방송도 여기서 종료하겠습니다. 그럼 방송 종료하겠습니다.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